제 딸 혜진이는 어려서부터 철이 없었습니다. 혜진이는 23살에 갑작스럽게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태어난 아이, 이름은 루나. 참 예쁘고 여린 아기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품에 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혜진이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저에게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태어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혜진이는 아이 다리를 찰싹 때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혜진이 집에 찾아갔다가 그 작은 다리에 선명히 남은 멍자국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져 내렸습니다. 너무 어린 엄마에게는 이 작은 생명이 너무도 버거웠던 것이지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혜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럴 거면 우리 루나 나한테 데리고 와. 내가 키울 테니까. 그랬더니 혜진이는 아무 망설임도 없이 기저귀 2팩, 분유 2통, 내복 3벌을 챙겨 들고 와서는 루나와 함께 저희 집 문 앞에 놓고 갔습니다. 엄마가 키워. 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 말만 남기고 말입니다. 그렇게 제 품에 들어온 루나. 늙은 나이에도 아기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벅찬 일인지 저는 그때 처음 절실히 알았습니다. 새벽이면 2시간마다 깨어 분유를 타고 젖은 기저귀를 갈아주며 달래다 겨우 재우기를 반복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몸은 늘 천근만근이었지만 아기가 저를 보며 방긋방긋 웃는 순간이면 그 모든 고단함이 사라졌습니다. 그 웃음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 저를 다짐하게 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 누가 뭐래도 내 손녀 루나는 절대 버려지지 않게 해야 한다. 하지만 혜진이는 2달이 지나도록 아이를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루나 잘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니? 어떻게 연락 한 번 없니? 그러자 딸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보다 잘 키우겠지 뭐. 난 오히려 잠도 마음대로 자고 이제 진짜 살 것 같아. 그 말에 제 가슴은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성애가 없을 수가 있을까요? 이 철없는 거사. 이제 2달이나 쉬었으면 루나 데리고 가라. 화를 내며 말했더니 딸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엄마가 조금만 더 키워줘.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봐. 저는 그날 밤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져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미로서의 사랑은 혜진이에게서 사라졌지만 할머니로서의 사랑은 저에게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 후로 제 인생은 국수집과 루나였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국수 육수를 끓이고 야채를 준비하며 루나를 업었습니다. 손님들이 오기 전 작은 루나를 옆에 눕혀놓고 틈틈이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었습니다. 국수 삶는 뜨거운 김 속에서도 루나의 고운 숨결은 제 곁을 지켰습니다. 루나가 돌이 지나고 2돌이 지나자 국수집 안에서 걸음마를 떼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놀이방에서 장난감을 갖고 놀았지만 루나의 장난감은 빈 국수 그릇과 젓가락이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그릇을 들고 장난을 치다가 어느새 손님들에게 컵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손님들은 늘 말했습니다.
얘가 참 야무지네. 벌써부터 장사꾼 기질이 있어. 루나는 자라면서 국수집 안에서 모든 걸 배웠습니다. 국수 가락이 물 위에서 춤추듯 익어가는 걸 바라보며 언제 건져야 가장 맛있는지 눈으로 익혔습니다. 할머니인 제가 가르쳐 준 건 단순히 면 삶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국수 맛을 먹는 게 아니고 마음을 먹는 거야. 정성이 들어가야 손님이 또 온단다. 그 말은 루나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국수집으로 달려와 설거지를 하고 반찬을 채우고 때로는 손님상을 치우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국수 삶아 볼래요. 겁없이 끓는 솥 앞에 서는 아이를 보며 저는 흐뭇하게 웃곤 했습니다. 그래, 아주 잘했어. 이제 면도 내 손맛을 기억할 거야. 시간은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덧 루나는 청소년이 되었고 저는 늙어갔습니다. 팔과 다리가 예전 같지 않아 무거운 솥을 들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때마다 루나가 달려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게요. 이제 제 차례예요. 그 말에 제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세월 앞에서는 누구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루나가 20살이 되던 해 결국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저는 루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국수집을 지켜야 한다. 할머니가 너를 키운 건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래서야. 꼭 정성을 잊지 말아라. 루나는 눈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약속 지킬게요. 그렇게 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루나는 슬픔을 묻어두고 국수집을 이어받았습니다. 루나는 청춘의 열정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쏟아부었습니다. 매운 국수, 치즈 국수, 건강한 채소 국수를 만드는 메뉴 개발부터 SNS 홍보로 손님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국수의 기본인 정성만큼은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말했습니다. 국수 본연의 맛이 그대로인데도 이 집 국수는 정말 특별한 것 같아. 루나의 국수집은 순식간에 전국적인 인기를 얻었고 젊은이들도 줄을 서서 먹는 맛집이 되었습니다. 방송 출연, 기사 보도, 그리고 가맹점 문의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루나는 최할머니 국수라는 이름으로 프랜차이즈를 시작했습니다. 한 점포에서 두 점포, 그리고 10개의 점포에서 100개의 점포까지 전국 방방곡곡에 최할머니 국수 간판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소박한 국수 한 그릇에서 출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은 도시를 넘어 나라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루나는 젊은 나이에 100억을 넘는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할머니가 남겨주신 정성의 결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잊고 있던 친엄마가 찾아왔습니다. 친엄마 혜진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찾아온 혜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로 온몸을 치장하고 성형으로 화려해진 외모로 루나 앞에 나타났습니다. 뒤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따라왔습니다. 루나야, 정말 많이 컸구나. TV에서 내 얘기를 보는데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내 딸이 이렇게 대단한 사업가가 되다니. 루나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를 할머니 집 앞에 버린 사람이 감히 엄마라고?
혜진은 억지로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땐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엄마가 제대로 된 투자자들을 데려왔어. 우리가 손잡으면 이 사업을 해외까지 진출시킬 수 있단다. 너 혼자서는 한계가 있잖아. 루나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혹시 정말로? 아니야.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았어. 루나야, 솔직히 말할게. 너 같은 고아가 이 정도 성공한 건 기적이야. 하지만 더 큰 성공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배경이 필요해. 엄마가 상류층 인맥을 다 연결해 줄게. 대신 회사 지분 70%만 엄마 명의로 해도. 세금 문제도 있고 내가 관리하기엔 너무 복잡하잖아. 루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70%? 아, 그리고 이 낡은 본점은 정말 이미지가 안 좋아. 고급 레스토랑으로 바꿔야 해. 할머니 사진 같은 것도 치우고 말이야. 구식이잖아. 그 순간 루나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할머니를 구식이라고? 혜진은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루나는 이미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돈이구나. 내가 가난할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이제 돈 냄새를 맡고 나타났네. 혜진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맞아. 돈 때문이야. 내가 널 낳았는데 왜 내가 한 푼도 못 받아야 해? 내가 번 돈의 반은 당연히 내 거야. 혜진의 말에 루나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날 핏덩이일 때 버려놓고 그게 할 말이야? 혜진이 본색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그때 널 안 버렸으면 내 인생이 끝났을 거야. 나도 살아야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 될 줄 누가 알았겠어. 하지만 이제 다르잖아. 내 피가 흐르는 딸이 성공했으니까 당연히 내 몫이 있는 거지. 루나는 차갑게 엄마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니 혜진 씨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 루나야, 너를 버린 사람들은 절대 돌아오게 하지 마라. 그들은 내가 성공하면 돌아와서 모든 걸 빼앗으려 할 테니까. 정말 맞는 말씀이셨네. 혜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내가 감히 엄마한테. 엄마! 루나가 냉소적으로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미 죽었어. 날 키우고, 사랑하고, 믿어준 진짜 엄마는 할머니였어. 당신은 그냥 날 세상에 던져놓고 도망간 낯선 사람일 뿐이야. 루나가 화가 나서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넌 내 딸이야. 법적으로도 내가 상속권이 있어. 내가 원하면 다 빼앗을 수 있단 말이야. 루나는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어디 한번 해봐. 하지만 알아도 내 변호사들이 이미 모든 걸 준비해뒀어. 유기죄 고발부터 시작해서 당신이 날 버린 모든 증거들 말이야. 언론들도 관심이 많더라고. 성공한 딸의 돈을 노리는 친모의 추악한 실체. 이런 기사 제목으로 말이야.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감히.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기억해. 내 성공도, 내 국수집도, 내 모든 것도 할머니의 사랑으로 이뤄진 거야. 당신 같은 인간이 끼어들 자리는 없어. 루나는 마지막으로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만약 다시 나타나면 그때는 정말로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겠지? 혜진은 루나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루나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등에 엎여 다니던 기억, 국수 삶는 뜨거운 소리에 묻어있던 할머니의 체온, 그리고 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던 말. 돈은 잠시 반짝일 뿐이었지만 정성은 평생 사람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루나는 끝내 친엄마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국수집을 지켰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국수 한 그릇에 담긴 마음으로 손님들을 맞이하며 루나는 누구보다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돈은 잠시 빛나지만 정성은 평생 사람을 살립니다. 그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긴 루나는 할머니의 국수집을 이어받아 더 많은 이들의 삶을 따뜻하게 채워주었습니다. 국수 한 그릇에 담긴 사랑, 정성, 그리고 희생. 그것이 루나를 키워낸 가장 큰 유산이자 세상에 전할 가장 큰 가치였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께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수 맛있게 드세요. 지금까지 할머니와 루나의 정성 어린 국수집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와 루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